안녕하세요. 수학의 정쌤,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내용에 있는 지수 법칙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수 법칙. 자, 이게 고등학교 내용에도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자, 먼저 처음에 배우는 지수의 법칙.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지수의 법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먼저 알아볼 텐데, 자, 지수의 법칙을 하기 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 거듭제곱이라는 거. 자, 거듭제곱이라는 게 있는데, 자, 거듭제곱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수나 문자가 여러 번 곱해진 것을 간단히 나타내는 것을 거듭제곱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a 곱하기 a 곱하기 a는 얘는 a의 세제곱.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거듭제곱인데, 여기 밑에 있는 거를 뭐라고 부른다? 밑이라고 부르고, 밑.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을 우리는 지수라고 부르더라. 지수.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고, 자, 앞으로 지수 법칙을 할 텐데, 지수 법칙에서는 밑이 서로 같거나 같은 수나 같은 문자끼리만 지수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밑이 서로 다른 문자면 우리가 지수 법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지수 법칙에 대해서 할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자, 지수의 합. 자, 지수의 합이 누구냐? m, n이 서로 자연수였을 때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a의 m 플러스 n 제곱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예를 그럼 한번 들어보면 어떤 게 예로 될까? 자, 예로 들어보면 예로 누가 좋을까요? a의 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이라는 거. 자, 요런 게 있으면 얘네는 a의 제곱 a 곱하기 a, 그 다음에 a 세제곱 a 곱하기 a 곱하기 a, 얘네들의 곱이더라. 그러면 a가 몇 개가 곱해진 거와 같다? 5개가 곱해진 거와 같더라. 그래서 a 5제곱인데 얘는 a의 2 더하기 3과 같죠. 지수만 보면. 그래서 지수 법칙의 합에서는, 자, 위의 지수가 곱이었을 때, 밑이 서로 같은 두 수의 곱이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지수는 서로 이렇게 더해서 수를 나타내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앞으로 나올 때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a는 그냥 a가 아니고 a의 1제곱인데 1이 생략되어서 그냥 우리는 a로 표시한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참고로 또 알아야 될 거, 마이너스를 우리가 짝수번 제곱하면, 짝수번 거듭 제곱하면 뭐가 되느냐? 그대로 플러스, 이렇게 부호가 바뀌게 되고, 마이너스를 홀수번 거듭 제곱하면, 홀수번 거듭 제곱하면 누가 된다? 음수가 된다라는 거. 이거 1학년 때 했던 겁니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3번 곱해지면 마이너스고, 4번 곱해지면, 자, 플러스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자, 지수의 합에서 주의해야 될 게 어떤 게 있느냐? 자, 먼저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었을 때, n제곱이었을 때 얘네는 곱하기라고 해서 a m 곱하기 n 이렇게 돼서 a의 m n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 네, 합이라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 자, 이런 게 있으면 밑이 서로 같고 지수가 서로 같다고 해서 그냥 a의 3 더하기 3이냐? 자, 3 더하기 3이 아니고 어떻게 나타내 볼 수 있느냐? 얘네는, 자, 요게 아니고 얘네는 똑같은 게 두 개니까
어떤 게 옳은 거냐면 얘네는 똑같은 게 두 개다. 누가? A 세제곱이 이렇게 요렇게 나타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잊어버리지 마시고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처음 배울 때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수의 곱에서 볼 텐데, 자 그러면 지수의 곱은 누구냐? m과 n이 자연수였을 때 a의 m제곱 전체의 n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a의 mn. 자 지수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로 한번 들어보면, 자 예를 들어보면 a의 제곱 전체의 세제곱을 한번 보자.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a제곱이 3번 곱해진 거니까 a제곱 곱하기 a제곱 곱하기 a제곱이다. 자 이렇게 3번 곱해졌다. 다시 써보면 a제곱은 a 곱하기 a, 그 다음에 a 곱하기 a 곱하기 a. 자 얘네들의 곱이니까 a가 몇 번 곱해진 거와 같다? 6번 곱해진 거와 같다. 그래서 a의 6제곱인데 얘네는 어떻게 나온 거다? a의 2 곱하기 3 이렇게 둘이 곱해서 6이 되더라. 그래서 지수들이 이렇게 전체에 또 거듭제곱이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 지수들의 곱으로 나타낸다 라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또 헷갈릴 수 있는 거를 또 알아보면, 자 a의 뭐 제곱 전체의 세제곱이면 얘네는 a의 세제곱 플러스 2냐? 자 앞에서 플러스라고 배웠으니까 플러스냐? 아니다 라는 거. 그래서 a 5제곱이다 이게 아니고 어떻다? 지수들의 곱으로 나타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a의 제곱에 전체의 세제곱을 했다고 해서 a의 제곱에 세제곱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a의 8제곱이냐? 역시 이것도 아니다라는 거. 지수들의 곱으로만 나타내야 한다는 거, 곱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수들이 있었을 때 이 지수들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다음에 할 때는 아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쉽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어렵겠지만 나중에 3학년이 되고 고등학교를 가고 하면 이 지수 법칙이 너무 간단하게 느껴질 겁니다. 지금은 어렵다고 해서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하시지 마시고 조금만 공부를 조금만 더 하시면 충분히 쉽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지수의 차. 지수의 차는 뭐냐? 자 a가 0이 아니고 m과 n이 자연수였을 때 m과 n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차는 나눗셈인데 나눗셈은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하면, 자 먼저 m이 n보다 클 때는 a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m n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더라. 자 이거를 자 첫 번째 거를 예로 한번 들어보면, 자 예로 들어보면 첫 번째 거, 자 얘를 예로 들어보면 앞에 게 더 크다고 했으니까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 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나누기는 뭘로 바꿀 수 있다? 분수로 바꿀 수가 있더라. 그래서 분모가 a 세제곱이 되니까 a 곱하기 a 분의, 자 분자는 a 곱하기 a 곱하기 a. 자 이렇게 해서 분모 분자가 서로 약분이 이렇게 되다 보면 누구만 남는다? 분자에 a 제곱만 남더라. 그래서 얘는 뭐랑 같다? a의 5 빼기 3 이렇게 차를 나타낸 것과 같다라는 거. 자 다음에 두 번째를 봤더니 서로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나누게 되면 1이다. 자 이거는 뭐 다른 거 없이 똑같은 숫자, 뭐 세모 나누기 세모 이렇게 똑같은 걸 나누면 항상 얼마다? 1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자, 그럼 얘로 또 한번 들어보면, 자, 두 번째 거에 얘는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을 하게 되면 역시 분수의 꼴로 바꿔봤더니 분모가 a 곱하기 a 곱하기 a 분의, 자, 분자도 a 곱하기 a 곱하기 a. 똑같네. 서로 다 약분을 해서 얼마다? 1이다. 얘네는 역시 똑같이 1이다 라는 거, 이런 거를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자, 앞에 게 더 작더라. 그럼 얘가 더 작은 수 나누기 큰 수니까 어떻게 되느냐? a의 n-m 이렇게 되고 분수의 꼴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그럼 세 번째 것도 예로 한번 들어보면, 자,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분모가 누구다?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분의, 자, 얘네 분의 분자가 a 곱하기 a 곱하기 a 이렇게 해서 약분을 해보면 쭉 약분되고 누구만 남는다? a 제곱 분의 1 이런 식으로 되더라. 얘가 뭐다? 5 빼기 3 거꾸로 되고 분수의 꼴로 나타나는, 자, 요렇게 되더라 라는 거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나눗셈이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차인데 어떻게 차냐? 자, 앞에 게 큰지 뒤에 게 큰지 먼저 mn의, 자, 얘네들의 대소관계를 먼저 판단한 후에 누가 더 크고 작은지 또는 같은지 판단한 후에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을 테고, 그리고 나눗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곱셈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서로 값이 같지만 나눗셈은 4 나누기 2와 2 나누기 4 이렇게 자리가 바뀌면 서로 값이 같지가 않습니다. 즉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문제를 풀 때 나눗셈이 있거나 뺄셈이 있었을 때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나타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이긴 한데, 자, 얘네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 a의 0제곱은 1입니다. 누군가의 0제곱은 항상 1이다. 그래서 자, 얘네도 빼기로 바꿔보면 a의 3 빼기 3 해서 a의 0제곱 그러면 얼마? 1. 그래서 1이다 이렇게도 해볼 수가 있고, 또 누가 있냐면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분수의 꼴로 a분의 1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보면 a의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이렇게 분수의 꼴로 바꾸어서 나타내 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 자, 그래서 요런 거는 고등학교 가서 지수법칙 할 때 그때 배우는 거니까, 네, 확장했을 때 지수법칙에 확장해서 배우는 거니까 굳이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참고로만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거, 자, 잘 헷갈리는 걸 보면 a에 얘는 나누어져야 되니까 4로 하면 안 되겠다. 6 나누기 a의 제곱, 자, 이런 게 있었을 때 얘네는 a의 6 나누기 2 하느냐, 그래서 a의 세제곱이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차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 그럼 빼면 0이니까 얘네 0이다. 아니다. 똑같은 거 나누기 똑같은 거니까 얼마다? 1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야 될 내용들까지 여러분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지수의 분배. 자, 지수의 분배는 그럼 뭐냐? m이 자연수였을 때, 자, 자연수였을 때 어떤 또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면 a, b 전체의 m제곱, 누군가 곱해진 거의 전체의 m제곱이다. 자,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보면 a, b 제곱의 세제곱이다. 자, 이렇게 되면 아까 어떻게 되는 거였다? 얘네들 전체가 3번 곱해지는 거였다. 그러니까 ab 제곱 곱하기 ab 제곱
곱하기 AB 제곱. 자, 이렇게 하더라. 그럼 얘네는 봤더니 A 곱하기 B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B다. 그러면 A가 몇 개? 하나, 둘, 세 개가 곱해졌다. 그래서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B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래서 B의 여섯 제곱이더라. 이렇게 서로 얘네를 요렇게 분배해 줄 수가 있더라.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자, A의 M제곱, B의 N제곱, 전체의 L제곱을 하게 되면 얘를 이렇게 분배해줘서 어떻게? A의 M, L, 그 다음에 B의 N, L,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배를 통해서 나타내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분수의 꼴이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M을 이렇게 분배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 굳이 얘는 얘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얘로 설명하지 않아도 위에 곱셈이랑 같을 테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분배를 통해서 나타내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수가 포함된 식의 거듭제곱을 할 때도 개수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 지금까지 지수법칙에서 모두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개수도 똑같이 거듭제곱해야 된다라는 거. 거듭제곱이 있었을 때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그겁니다. 이런 거. 2의 A의 전체의 요거 제곱 세제곱이라고 하자. 그랬더니 얘 분배해주면 되니까 2의 A의 6제곱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앞에 있는 2에도 세제곱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8의 A 6제곱. 이렇게 8 곱하기 A 6제곱으로 나타내야지만 되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헷갈리는 사람이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 처음이라서. 그러니까 요거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보면, 자, 지수의 합이 뭐였다? 우리 두 개의 곱은 어떻게 했다? 자, 여기다가 한번 오늘 배운 거를 한번 쭉 정리해서 보면, 자, 첫 번째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어떻게 했다? A의 M 플러스 N 이렇게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고, 두 번째 A의 M제곱 전체의 N제곱은 어떻게 한다? A의 M N 둘의 곱으로 나타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이렇게 있었을 때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했는데, M이 N보다 클 때, M과 N이 같을 때, M과 N이 있는데 N이 더 클 때, 자, 이렇게 되면 A의 M 빼기 N 차로 나타낼 수가 있었고, 서로 같으면 1.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가 더 컸었다라면 어떻게 한다? A의 N-M 분의 1 이렇게 분수의 꼴로 나타내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A의 B 둘의 전체의 M제곱 하면 어떻게 한다? 분배해서 A의 M제곱 B의 M제곱 이렇게 분배를 해서 나타내 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크게 4개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 지수의 법칙 할 때 또 기억해야 될 건 꼭 밑이 같아야 된다는 거. 밑이 다르면 지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밑이 같은지를 꼭 판단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오늘 지수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앞으로 학년이 거듭되더라도 꼭 헷갈리지 마시고 잘 기억하고 잘 문제 푸는데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수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고,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